자, 이어서 우리는 기초인문 강의 주택관리관계법규 제5강을 진행하겠습니다. 5강은 교재 페이지 20쪽 가운데 2번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선이란 무엇인가? 건축선은 무엇을 보호하려고 건축선을 긋느냐 하니까 도로를 보호하는 겁니다. 즉 도로의 침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선을 긋는다. 그림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됩니다. 건축선은 이렇게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는데 양심불량인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때 이렇게 내서진단 말이에요. 이만큼 내서진단 말이죠. 그래서 야야 넘어오지 마. 그냥 여기 넘으면 안 돼 하고 그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선은 원칙으로 어떻게 긋느냐 하니까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 원칙입니다. 도로와 대지의 경계선이다. 그러나 예외가 더 잘 나오는데 어떤 예외가 있을까? 도로가 좀 너비가 좁을 때, 도로의 너비가 좁을 때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소요 너비에 못 미칠 때, 소요 너비에 못 미칠 때, 소요 너비는 보통은 몇 미터로 잡는 거 하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서 배웠는데 4m 이상으로 잡는다고 했어요. 너비를 갖다가. 그래서 보통 도로는 4m 이상입니다. 그것이 못 미칠 때 그때는 건축선을 어떻게 긋느냐? 뒤로 밀려야 됩니다. 어떻게 밀리게 될까? 거기 A하고 B가 있는데 A의 그림 그리고 B의 그림 그려서 설명하겠습니다. A 그림 들어갑니다. B 그림 나중에 들어갑니다. A는 이렇습니다. A는 이런 얘기예요. 아무 소리를 얘기하지 않을 때 보통 아무 소리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좁은 도로, 소유노 미달도로 옆에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A에는 아무 소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 뭐가 있고 도로가 있고 양쪽에 뭐가 있다? 양쪽에 대지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B는 한쪽에만 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한쪽은 대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니까 거기 보니까 하천이 있다, 경사지가 있다, 또 뭐 철도, 부지 등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그쪽은 대지가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대지인데 이쪽은 대지가 아니라고 거기 명시적으로 얘기합니다. 즉 여기는 하천이야, 경사지야, 여긴 철도, 부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의 차이점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렇다면 A에서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여기도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B에 있어서는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없고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유감이 여기 뭐냐면 소유너비 미달이다. 소유너비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로 너비가 몇 미터가 안 된다? 4미터가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몇 미터로 잡고 우리가 할 것이냐? 이걸 갖다가 4미터가 안 되는 걸 예를 들으니까 3m 잡아도 괜찮고 2m 잡아도 괜찮겠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2m로 잡아 드리겠습니다. 2m. 여기도 2m 이렇게. 이 얘기는 소유너비에 못 미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A의 경우 어떻게 건축을 긋느냐? 양쪽에 이렇게 그어서 4m 아구 맞추면 건축선 긋면 됩니다. 이렇게 아구 맞춰서 이렇게 해서 이게 4m가 맞으면 그러면 이 부분이 바로 건축선이 되겠습니다. 그럼 건축선 그었으면 건축물이 이 건축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안쪽으로 와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요거 몇 미터 후퇴했을까 하는 것이죠. 여기 4m니까 결국은 요게 몇 미터 후퇴했을까요? 이쪽이 1m일까요? 2m일까요? 1m 후퇴겠죠? 이쪽 1m, 이쪽 1m. 그죠? 여기 1m 후퇴했습니다. 1m 후퇴입니다. 이렇게 1m 후퇴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후퇴한 부분 요거 후퇴한 부분을 이 건물 지을 때 그대로 대지로 잡아서 지을 것인가? 아니면 요건 빼고서 나머지만 대지 잡아서 건물 지을 것인가? 이거 아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그대로 대지로 잡는다면 건물 크기는 변동 없어요. 뒤로 밀려서 그렇지. 그런데 요걸 빼고 진다면 대지가 작아지니까 건물도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어떻게 하냐? 요거 뺍니다. 그렇다면 이 건축물 어떻게 합니까?
뒤로 밀리면서 건물이 작아지는 거예요. 왜? 도로가 좁으니까.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이걸 갖다가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4m 아고를 맞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고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표현하죠. 자, 중심선에서 자, 일단은 거기 핵심 용어 중심선 나옵니다. 중심선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후퇴했을까요? 요 중심선에서 여기까지 몇 미터 후퇴했습니까? 잘 계산하니까 2m 후퇴했죠? 여기 1m, 여기 1m, 2m 후퇴했죠? 그래서 중심선에서 2m 뒤로 밀렸다 이렇게 되죠. 중심선에서 2m 뒤로 밀렸다. 그러면 2m는 소유너비가 4m인데 2m는 곧 소유너비의 얼마가 될까요? 소유너비 얼마일까요? 2m는 소유너비의 2분의 1이죠. 소유너비 4m에 2m니까 2분의 1이죠. 2m 밀렸다는 것은 소유너비가 4m인데 그에 2분의 1이 뒤로 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법에서는 뭐라 표현하냐니까 핵심 용어는 이겁니다. 중심선이 가서 소유너비의 2분의 1로 뒤로 후퇴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니까 기억에 A. 소유너비 못 미칠 때 아무 소리라면 양쪽 대지입니다.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유너비 2분의 1, 왜? 2m니까 을 뒤로 물러났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러난 거 대지 너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뺀다 그랬어요. B번 봅시다. 자, B번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쪽은 대지가 아니라고. 뭐가 있다고. 하천이나 이렇게 경사지나 또는 철도부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대지를 못 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건설을 그럴 것인가? 그쪽에 있는 경계선부터 이쪽에 있는 경계선부터 몇 미터 후퇴하느냐? 4m를 후퇴합니다. 그쪽에 경계선에서 4m를 후퇴한다. 그래놓고 건설을 이렇게 긋게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면 이건 몇 미터를 뒤로 후퇴했을까요? 요거 몇 미터 후퇴했습니까? 아까는 1m씩 했죠? 여기 몇 미터입니까? 이거 2m가 후퇴했어. 2m 후퇴했죠? 그러면 이거 후퇴한 거 건물 질 때 대지로 잡을 것인가 안 잡을 것인가 그런 얘기야. 잡는다 안 잡는다 이것도 뺍니다. 이것도 안 잡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집니다. 왜? 대지가 줄어들었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 또 이 법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 저쪽 반대쪽 경계선에서, 그래서 반대쪽이 나옵니다. 반대쪽 그 다음에 도로 경계선에서 그 다음에 몇 미터로 후퇴했어요? 모두 4m 후퇴했죠? 4m를 갖다가 후퇴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4m는 그 뭐죠? 소유너비 2분의 1입니까? 소유너비입니까? 소유너비죠. 그래서 결국에는 소유너비를 갖다가 물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핵심 용어는 이럴 경우는 반대쪽 경계선 나오고 소유너비만큼 뒤로 후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B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도로 반대쪽 나왔죠. 그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데서 그 경사진 쪽에 도로 경계선에서 반대쪽 경계선에서 얼마? 4m니까 소유 너비에 해당하는 소유 너비의 2분의 1이 아니죠. 소유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선 즉 물러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소유너비 미달 4m 안 되는 경우가 되겠는데 니은 도로 모퉁이 원래 도로 모퉁이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초 강의니까 간단하게 대략적인 건 설명하겠습니다. 기초 강의니까 도로 모퉁이입니다. 도로 모퉁이 그림은 어떻게 그려질 것인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니까 도로 두 개다. 이 도로 두 개다가 8m 미만이에요. 두 개 다 8m 미만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도로가 다 몇 미터 미만이다? 8m 미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도는 120도 미만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 다 도로가 8m 미만이니까 그럼 만약에 이것이 9m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 도로가 9m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둘 다 8m 미만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7m다 그러면 되겠죠? 되겠죠. 또 요 도로가 6m다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왜?
둘 다 8m 미만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대지인데 껴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각도는 또 뭐냐? 각도는 120도 미만인데 어디가 각도를 얘기하냐? 요것이 바로 각도입니다. 요게 바로 120도 미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럴 때 건선을 어떻게 걷느냐? 아까는 두부 자르듯이 나란하게 건데 지금은 그렇게 걷지 않고 삐딱하게 걷습니다. 삐딱하게 이렇게 삐딱하게 걷습니다. 삐딱하게 걷고 건물을 어디 있냐? 이 뒷부분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후퇴한 거 이거 후퇴했잖아요. 이만큼. 요거 그러면 이거 대지로 잡을 것인가 아까처럼 뺄 것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요것도 똑같이 아까처럼 뺍니다. 빼버립니다. 그렇다면 건물은 더 작아진다 그런 얘기죠. 뒤로 밀리고 이렇게 모퉁이. 아니 이게 왜 이렇게 필요할까 이것이. 좁은 도로에 있으면 왜 이게 필요하냐면 뒤로 밀리냐면 뭐가 지나게 하면서 자동차가 스무드하게 이렇게 돌아가라고. 자동차가 스무드하게 돌아가라고 뒤로 밀려주는 거예요. 둘 다 8m 미만이고 각도가 120도 미만일 때 그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에 니은의 도로 모퉁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디귿.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장을 뭐라 본다고요? 강의할 때는 그분들 그랬어요. 그분들이 지정한다. 강의할 때만 그분들 그랬는데 이 그분들이 지정한다. 이건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분들이 지정한 그 동그라미 디귿입니다. 그분들이 지정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이걸 우리는 지정 건축선이라고 부르는데 누가 지정했냐? 그분들이 정했거든요. 그것은 그림이 이렇게 됩니다. 자, 도로가 좁아 보입니까? 정상도로입니까? 정상도로다. 정상도로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건선을 갖다가 후퇴시키냐? 이렇게. 왜 후퇴시킬까? 일단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만약에 도로가 10m짜리 도로다. 그렇다면 후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후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왜? 정상도로니까. 그런데도 후퇴시켰단 말이죠. 아니 왜 그런데도 후퇴시켰을까? 목적 뭐냐? 시가지에서 거기 위치 정비, 환경 정비하려고 위치나 환경을 갖다가 정비하기 위해서 뒤로 밀리는 거예요. 시가지에서 위치 정비, 환경 정비하려고 뒤로 밀립니다. 용도적이 뭔데? 도시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그러면 이 위치 정비, 환경 정비하려고 뒤로 후퇴시키냐? 4미터까지 이렇게. 그럼 건물은 어디다 짓게 되냐? 건물은 이 후퇴시킨 뒤에다 이렇게 짓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원래는 후퇴하지 않는 걸 불구하고 위치 정비, 한마디로 정비에 사업하려고 뒤로 이렇게 정비하려고 뒤로 밀리는 거예요. 도시역에서. 도로는 넓은데도 불구하고 4m까지 늘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건물은 이 건선 뒤에다 짓게 되는데 과연 이거 후퇴한 거 요거 그러면 대지 면적에 집어넣을 것인가 뺄 것인가 여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크기는 같아요. 크기는 같은데 다만 뭐다? 위치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거 주의하세요. 다른 건 지금까지 다 대지 면적에서 빼버렸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그대로 쳐줍니다. 그대로 쳐주되 위치만 뒤로 밀려 이게 바로 이 지정 건선 누가 지정하는데 그분들이 지정하는 것인데 어느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몇 미터까지 4m까지 후퇴시킬 수 있다. 이 경우는 대지 면적을 빼지 아니한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건선인데 또 조금 잘 나오는 게 있다. 뭐냐? 그 다음 페이지 위에 21쪽 위에 3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입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이건 또 뭔 소리냐? 그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는데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이렇게 도로가 건물이 이렇게 섰습니다. 여기 창문 같은 거 이렇게 발코니가 튀어나왔죠. 이렇게 나는데 여긴 도로입니다. 그럴 때 몇 미터 이내일 때 4.5m 이하일 때 4.5m 이하일 때는 만약에 건선이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려졌다 그러면은 4.5m 이하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창문 같은 것이 이 건선을 넘어가지고 이렇게 열고 달 때 튀어나오면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도로가 있고 이게 이제 창문 열 때 이게 도로면 건선이 있으면 이렇게 열면 안 돼요. 4.5m 할 때는 어떻게 열냐? 미닫이로 열든가 안으로 당겨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열다가 뭐하고 부딪히니까 자동차하고 부딪히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핵심이 뭐냐? 도로 면으로부터 4.5m 이하일 때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면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밑에 니은도 2번도 하셔야 돼요. 그거 2번이 먼저 했네. 2번 먼저 해드렸습니다. 제가 2번 먼저 해드렸습니다. 이거 2번입니다. 이것이 2번이고 그렇다면 1번은 또 뭐냐? 1번은 뭐냐? 2번 해드렸고 2번 금방 했습니다. 이거 1번은 뭐냐? 별거 아닙니다. 건축선이 원칙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어느 쪽으로 넘어갈 수 있냐? 밑에 땅 밑으로 지표 아래 지표 아래 그러니까 건물하고 담장 건물 같은 거 지을 때는 건축선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넘어갈 수 있다. 건물 같은 게 어떻게 넘어갈 수 있냐? 땅 아래 지표 아래 부분은 넘어갈 수 있다. 건물 지을 때 땅 밑으로는 건축선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주 옛날에는 이명박 정부 전할 때는 그걸 지표하 그랬어요. 지표하라고 하는데 지표하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법이 좀 어려우니까 쉽게 고치라니까 지표 아래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지표 아래 이렇게. 여기까지 건축선이고 건축선은 비교적 잘 나오죠. 잘 나오니까 이 기초에다 넣어놨지요. 이어서 제4절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대지의 분할 제한. 요건 또 뭔 소리냐? IMF 전에는 뭐냐면 건물을 지을 때 일정한 면적 이상일 때만 건물을 지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은 땅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땅이 아무리 작아도 건물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6평짜리 땅 갖고 있다. 6평짜리 대지 있다. 6평 위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텔레비 같은 데 풀이 나오죠? 이렇게 6평짜리 이게 땅은 좁은데 이렇게 어떻게 올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막 계단 같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봤어요? 이게 6평밖에 안 돼도 이렇게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요건 뭔 소리냐? 건물이 있는 대지예요. 여긴 빈대지였고 처음에 이건 빈대지. 이건 뭐냐? 건축물이 있는 대지입니다. 즉 그림 그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대지가 있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이미 들어서 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다. 즉 여기 대지가 있어요. 대지가 있는데 이미 건축물이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와서 이걸 조그맣게 6평짜리 자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건물인 대지는 이제 와서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촘촘 잘라가지고 건물 지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얼마 이상은 돼야 될까? 용도지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주거적 60제곱미터 이상, 상업적 150제곱미터 이상, 공업적 150제곱미터 이상, 녹지적 200제곱미터 이상, 기타적 60제곱미터 이럴 때만 거기다가 대지를 쪼갤 수가 있어요. 너무 잘자르게 쪼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의하시다. 그냥 빈 대지는 자잘하게 쪼갤 수도 있어요. 그냥 빈 대지는 자잘하게 쪼갤 수도 있지만 이미 건물이 들어있는 대지는 이걸 조그맣게 이렇게 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조잡해지기 때문에. 그럼 얼마 이상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을 아시라는 얘기죠. 주거지역 60, 상업적 150, 공업적 150, 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 이렇게 외우라는 뜻입니다. 다음 건축물의 높이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로구역 높이, 또 하나는 일조 확보 높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가로구역 높이, 또 하나는 일전도 확보 높이. 이 일전도 확보 높이가 2018년 시험을 우리가 작년이라 표현한다고 했어요. 작년에 나왔어요. 2018년 작년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 밑에 일전도 확보에서 전용주거죠, 일반주거 있죠. 그 일반주거 이런 거 적는 거, 전용주거 일반주거 이런 식 적는 거. 또 넘어가서 22쪽 올라가면 또 거기 공동주택 나와요. 보면 거기 가르고 일반 사업적, 중위 사업적 있죠. 거기. 이래서 일반 사업적 이렇게 적는 게 주관식 나왔어요. 이게 작년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비교적 이건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작년도 문제가 어려운데 이건 그래도 우리가 주관식에서 충분히 풀 수가 있는 문제였다. 맨날 강조하니까. 기초에도 들어있는 거니까. 자, 천천히 설명드릴게요. 자, 높이 일단 칠판 보면 이렇습니다.
건축법성 높이는 말이죠. 그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거기 나오죠. 하나 뭐죠? 가로구역 또는 일조등 확보.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로구역 또 하나 일조등 확보. 가로구역은 뭐냐면 이 신시가지처럼 건물 단지가 대지 같은 것이 뭐로 둘러싸여 있다? 도로로 둘러싸인 데가 가로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지 같은 게 있잖아요. 대지 같은 게 있다. 단지 같은 게 있다. 이럴 때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럴 때 이게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더라? 이렇게 도로로 이렇게 막 둘러싸여. 도로로 이렇게. 이런 데가 바로 뭐다? 이것이 바로 가로구역인데 도로로 둘러싸여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이 가로구역. 이거는 높이를 어떻게 정하냐? 이건 허가권자가 높이 정해져. 가로구역은 허가권자가 높이를 지정해요. 높이를 지정합니다. 높이를 지정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가 여기 높이 여기는 뭐 H 병원이다. 여기는 무슨 나이트 무슨 병원이다. 나이트 건물이다. 이럴 때 이 높이를 꼭 같이 할까요? 다르게 할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A 빌딩과 B 빌딩은 높이를 다르게 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가로구역 높이제입니다. 가로구역은 이런 데는 뭐다? 허가권자 높이를 정해줘요. 너 병원이니 몇 미터까지 올려. 나이트 건물이니 몇 층까지 올려. 이렇게 정해준단 말이죠. 그러므로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기 1번의 가로구역 높이입니다. 원칙 허가권자는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였는데 높이를 지정 공부하는데 이때는 다르게 정할 수도 있다. 당연하죠. 다음 두 번째 일조 확보. 이것이 이제 작년 시험지 나오는데 일조 확보는 뭐냐면 일조등 확보는 뭐냐면 햇빛도 비치거나 또는 통풍 같은 거 바람도 통하고 햇빛도 비치고 이게 바로 일조등 확보입니다. 너무 답답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햇빛도 비쳐야 돼. 이것이 일조등 확보인데 이것이 작년 시험지 나왔는데 어떻게 일조등 확보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그라미 1번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요거 그래서 이거 주거지역 정리기 시험지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원칙은 어떻게 하냐? 정부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떼어주면 돼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비치게 해요. 예외는 뭐냐? 예외는 정남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햇빛 치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나왔는데 2018년 나왔는데 그래서 그림은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은 건물을 지을 때 띄워줘야 돼요. 어느 방이 띄워주냐? 정부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띄워줍니다. 예외적으로 정남 방향의 예외고 원칙은 정부 방향입니다. 그럼 정부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에서 띄워준다. 얼마나 띄워줄까? 그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정남 방향입니다. 이것이 정부 방향이고 이럴 때 건물을 지을 때 원칙적으로 어느 방향 쪽에 인접 대지 경계선 띄워준다? 일단 이게 방이 필요하고 보고 어느 방향? 북쪽 방향. 정부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띄워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정부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띄워주라. 얼마 띄우냐? 이 건물이 높을수록 이걸 많이 띄워줘야 돼요. 왜? 높으면 뒷집에 그림자, 여기 그림자 생기니까. 그래서 이 높이에 따라 얼마를 정부 방향으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 띄워주느냐. 그 밑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 교재 보니까 얼마 띄워줍니까? 첫째,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북쪽 방향으로 1.5m 이상 띄면 되고 9m 초과할 때는 그때는 그 높이의 2분 이상 띄면 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안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강의할 때 하고 이건 기초니까 일단은 정부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 띄는구나.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1.5m 이상 띄면 되고 9m 초과는 그 높이에 2분 이상 띄워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햇빛이 뒷집에 이렇게 들게 한단 말이죠. 어느 지역인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거 주거지역 쓰는 것이 작년도 주관식 나왔는데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렵게 나왔지만. 나옵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남 방향 있죠. 그래서 예외로 뭐라고요? 예외로 정남 방향을 인접 대지 경계선. 그 뭐냐? 이쪽 여기서부터 띄워지는 경우가 있다. 요거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 거기 보니까 어떤 경우 보니까 거기 이렇죠.
택지 개발에 따른 택지 개발지구 등등 소위 개발하는 것. 개발하는 것은 정북 방향이 아니라 정남방에서 뛸 수도 있다. 개발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태. 이거 작년 시험지 나왔습니다. 공동태. 뭐가 나왔냐면 강조했던 게 괄호가 나왔어요. 괄호 열고 어디서는 안 한다. 공동태 띄워주긴 띄워주는데 괄호 열고 일반 사업적, 중시사업적은 안 띄워도 괜찮다. 땅값 비싸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사업적, 중시사업적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햇빛이 안 비칠 수도 있어요. 워낙 땅값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일반 사업적, 중시사업적은 아파트보다는 주상복합을 많이 짓죠. 상가를 많이 짓죠. 혹시 아파트 지었다면 햇빛이 안 비칠 수도 있습니다. 건축법적으로는 그래요. 건축법적으로는. 그리고 건축법적으로는 일반 사업적, 중시사업적 제한다.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촘촘히 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나왔어요. 일반 사업적, 중시사업적. 이거 적는 거 나왔어요. 주관식으로. 어쨌든 그래서 공동택은 두 가지 하나 뭐냐면 기억, 인접대지 경계선, 니은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지을 때 띄워주게 된다. 그래서 이 그림만 간단히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번에 공동택 띄워주는데 그래서 띄워주는데 어느 정도 안 띄워진다고요? 일반 사업적, 중심 사업적 안 띄워진다. 이거 시험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띄워주냐? 두 가지예요 거기에. 기억이 뭡니까? 인접대지 경계선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기 1동이다. 여기가 2동이다. 여기가 3동이다. 4동이다. 그러면 인접대지 경계선 띄워준다. 이렇게 여기서. 옆에 단지로 띄워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띄워줘도 돼. 띄워줘야지 옆 단지가 햇빛이고. 또 두 번째는 니은은 뭐냐면 두 동, 즉 동과 동 사이. 1동과 2동 사이, 1동과 3동 사이, 3동과 4동 이렇게 동끼리도 띄워줘야 돼요. 동끼리 딱 달라붙으면 옆 동이 안 붙이면 안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 단지하고도 띄워줘야 되고 같은 단지 안에서 동끼리도 띄워야 돼요. 101동, 102동 띄워줘야 돼요. A동, B동 띄워줘야 돼요. 이것이 바로 니은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태 띄워줘야. 그래야만이 햇빛이 비치죠. 예. 근데 전에는 이제 여담이다만 이게 1동, 2동 뛸 때, 1동, 2동 뛸 때, 여담이다만 옛날에는 말이죠. 옛날 진 아파트는 이렇게 멀리멀리 띄었어, 이게. 이렇게. 그래서 이 높이에 막 2.4배 뭐 2점 막 이렇게 됐어요. 2.4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처음 20년쯤 이걸 강의할 때 이 아파트 띄워주는 거는 이 높이에 2.4배. 20년 전에 지은 아파트는 아파트 동화동사가 되게 멀어요. 근데 지금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것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것이 얼마나 줄었냐면 2.4, 2.0, 1.8, 1.6, 1.5, 1.1, 1.0, 0.8 하다가 지금 얼마 되면 0.5배로 줄어버렸어요. 0.5배로. 2.4배에서 0.5배로 줄어. 지금 0.5배로 줄었기 때문에 이 높이 0.5니까 이제는 아파트가 어떠다? 굉장히 촘촘해졌어요. 촘촘해졌어요. 요즘 짓는 아파트는 굉장히 촘촘합니다. 이게 띄워줄 때. 이신노아파 할 때. 그래서 멀리 보면 말이죠. 뭐하다? 시멘트 건물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시멘트 건물도 말이 더 올라가는 것 같지. 옛날에 진 아파트 너무 좀 괜찮았잖아요. 이렇게 여유가 있었잖아요. 지금 안 그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요즘 지은 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할 수도 없어요. 땅 지분, 이럴 때는 땅 지분이 있으니까 재건축은 돈이 남으니까 재건축이겠지만 요즘 지은 아파트가 나중에 40년, 50년 후에, 30년 후에 재건축 되겠어요? 다 고층으로 져놓고 땅 지분도 적은데. 이거 논문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이걸 처리할 것인가. 고층 아파트를. 슬럼화 될 텐데, 나중에는. 5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슬럼화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재건축도 못하고. 그럼 아무래도 좀 경제적으로 약자가 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게. 그럼 그냥 엘리베이터는 덜덜덜덜 올라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중에 철거하게 되면 어떠냐? 제가 항상, 조금, 극단적인 예로 철거비 내기 싫어서 야밤 도주할 수도 있다. 이 거주자들이 도망갔다. 신문에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50층 아파트의 거주자들 일부 사라져. 이래가지고, 왜? 이게 철거비 내기 귀찮아가지고. 이게 철거해봤자 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여유가 있어야 재건축도 하죠. 이 철거할 맛이 나죠. 그죠? 이렇게 적어놓고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예로 한 10년 돼가지고 지진 나버렸다. 완전 알고야 되는 거죠. 재건축 하겠어요? 몇 평 나오지도 않을 텐데. 돈 들어. 자, 이렇게 됐고요. 이어서 22쪽에 3번 공개공제 확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얘기할 때 어느 논문 같은데 박사 논문 같은 거 보면 이것 때문에 미리 우리가 돈을
저축을 해야 된다. 걷어야 된다. 소유자들한테. 뭘 걷는다? 철거비. 미리 철거비를 걷어야 된다. 그런 논문도 있어요. 철거비 걷어야 된다. 미리. 얼마씩 이렇게. 관리비 걷을 때. 자, 이어서 공개공지 확보입니다. 공개공지, 되게 잘 나오죠. 공개공지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말이죠. 우리가, 동대문에 보면 거기, 뭐, 밀리오인가, 뭐, 밀레니엄인가도 있고, 또 뭐, 이렇게, 두타 빌딩 같은 거 있죠. 그런데, 또 옆에, 거기 뭐, DPT인가 뭐 있죠. 그런 거 있죠. 그때 다 뭐가 있습니까? 그 근처에 뭐가 있습니까? 벤치도 있고, 조각도 있고, 그런 데가 이제, 그게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큰 백화점 같은 데 앞이라든가 상가 앞이라든가 또 호텔 같은 큰 호텔 같은데 이런 데 앞에가 바로 벤치도 있고 분수대도 있고 이게 만남의 장소도 이게 바로 공개공지입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공개공지 해야 될까? 거기 보니까 일단은 일반 주거적, 준주거적 해야 됩니다. 사업적은 다 해야 돼요. 사업적 공개공지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여기 여기 삼성 빌딩 같은 거 있잖아요. 바로 앞에. 그 일부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가 있죠. 나무도 있고 이렇게 벤치도 있잖아요. 다 공개공지 한 겁니다. 그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또 중공업적, 기타적. 이때가 바로 공개공지 확보하는데 그럼 어느 용도일 때 하느냐? 문화뮤지컬, 뭐 극장 같은 거 있죠. 시민회관, 종교시설, 큰 교회나 큰 절 같은 거, 판매시설, 상가 같은 거 또는 백화점 같은 거 얘기하죠.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뭐만 해당하냐면 여객용만. 그러니까 여기 강남 고속터미널 있죠? 그런 거. 강남 고속터미널 거기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담배 피는 데 있고 다 있는데 이 강남 고속터미널은 특별히 센트럴파크 보면 센트럴 그거 보면은 어디 있냐면 공개공지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건물 안에.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필로티 구조다 그래. 필로티 구조잖아요. 그 분수대 같은 그 안에 들어 있어요. 백화점 옆에. 그게 공개공지예요. 안에다가. 안에도 괜찮아요. 필로티 구조로 해가지고 괜찮습니다. 화물용 말고 운수시설, 여객용, 그 다음에 업무시설. 여기 뭐 삼성빌딩 이런 거 다 업무시설이에요. 업무시설이니까 바로 앞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도 심고 거기 공개공지인데 거기 앞에다 뭐 데모하고 그러죠. 거기다 뭐 천막 쳐놓고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데모하는데 원래 천막 치라고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 그죠? 사람 살리고 싫어한데 숙박시설. 숙박시설 뭐 여인 숙박 숙박시설이고 여관도 숙박시설이겠지만 실제로 여기 숙박시설은 큰 관광호텔 같은 거 있죠? 그게 해당되겠죠. 관광호텔 같은 데 있는데. 근데 조금 하면 안 돼요. 그 용도로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커야 돼요. 그래야만이 법적 의무가 되는 거예요. 법적 의무. 5,000 미만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5,000 이상 할 때는 안 하면 걸린다는 뜻입니다. 기타. 다중 이하는 시설로서 건축으로 정하. 이것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개공지할 때 땅이 필요한데 얼마를 땅을 내놓느냐. 거기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에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것만큼 내놓으면 된다. 100분의 10 이하에서 건축 조례를 정하는 거 내놓으면 됩니다. 100분의 10 이하. 그래서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그러니까 조례를 정해요. 서울 같은 서울시에 조례를 정하겠죠. 몇 프로 내놓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준수상. 그리고 필요티 구조로 강하다. 필로티 구조는 이거죠. 필로티 구조는 이렇게 된 거. 원래 필로티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부분이 필로티 구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연립 같은 거, 아파트 같은 거 이걸 주로 뭐 쓰냐면은 주차장을 많이 쓰잖아요. 이걸 갖다가 큰 거 건물 같은 이걸 뭘 수 있다? 여기 이걸 갖다가 공개공지를 해가지고 조각도 만들고 그 안에다가 분수도 만들고 조각도 있고 다 벤치도 만들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필로티 구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옆에 동그라미 1번 물건을 쌓아놓거나 방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두 번째 친환경을 해야 된다. 그러죠. 긴 의자, 파고라. 긴 의자는 벤치죠. 파고라는 뭐냐면 우리 한강 둔치 같은 데 보면 뭐가 있죠? 눈이나 비 같은 거 막아주고 쳐놓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거 설치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건축 규제 완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주로 비싼 땅이잖아요. 비싼 땅을 갖다가 100분의 10 이하를 내놨단 말이죠. 그러면 야, 너 참 수고했다고 인센티브를 줍니다. 건물 줄 때 뭐뭐를 올려주느냐 그러니까 용종이라고 높이를 올려줍니다. 너 땅 10% 이하를 내놨지? 비싼 땅 너 올려줄게. 뭐 올렸냐? 용적률 올려줄게. 가로구역 높이 올려줄게. 둘입니다. 60조 높이는 가로구역 2개 올려줄게.
얼마나 올려주시려고요? 용적률 20% 1.2배 이하까지 올려 20%까지 1.2배 이하. 높이 얼마까지? 1.2배 이하 20%까지 올려줄게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건폐율은 1.2배 올려주는 게 없다는 사실.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자만 1.2배까지 올려주지만 건폐율은 1.2배 올린다. 그 얘기 없어요. 주의할 것. 다음 올라가시고 완화의 준용. 이건 별건 아니고 내려가서 공개공지 제한 인용 봅시다. 4번. 뭔 얘기냐. 공개공지를 말이죠. 얼마 동안 쓸 수 있냐. 거기 연간 60일 동안 뭐 할 수 있냐. 무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춤추 쓰고 노래도 부를 수 있고 뭐 추첨도 할 수 있고 별걸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모으려고. 그래서 여기 판초 같은 거 문화행사 할 수 있단 말이죠. 다만 기간은 얼마다? 연간 60일 이내. 연간 60일 이내입니다. 근데 이게 지키겠어요? 잘 안 지키겠죠. 어쨌든 연간 60일 이내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여기까지 공개공지고 공개공지는 올해 나올 수 있어요. 항상 논점이 많아요. 많이 나왔어요. 논점이 많기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설비. 건설비 중에서 기초기 때문에 좀 아주 중요한 것만 넣어놨습니다. 첫째, 승용승강기. 사람 타는 승강기. 여러분들 올라왔을 때 승강기 타고 올라왔죠? 그러면 법적으로 몇 층 이상 할 때 승강기가 있어야 되느냐? 6층 이상인데 다만 키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6층 이상이면서 덩치도 있어야 돼요. 얼마?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때는 승용승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데도 없어도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왜 없어도 괜찮을까? 거기 2번. 딱 6층짜리. 딱 6층짜리인데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 지통계단이 있다. 이럴 때는 승용승강기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도 있어요.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지통계단이 있으면 1개소 이상 지통계단이 있으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고 요즘 말이죠. 4층짜리 3층짜리도 엘리베이터 만들어요. 손님 끌라고. 이건 법으로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3층짜리 엘리베이터마다 상관없어요. 이건 법으로 걸리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말이죠. 4층짜리 다 엘리베이터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다음 비상용 승강기. 비상용 승강기 외울 때 31m 넘는 입니다. 31m 넘을 때는 거기에 승용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했는데 다만 승용 승강기가 비상용 승강기처럼 튼튼하게 됐다. 그때는 따로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쨌든 몇 미터 넘을 때? 31m 넘을 때. 31m 넘을 때. 동그라 2번. 근데 만약에 비상용 승강기가 2대 이상이다. 그럼 어떻게 설치하느냐? 거기 보니까 이때는 불 끄는데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두고 설치하라. 모아놓으면 안 돼요. 불 끄는데 지장이 없도록 간격을 두고 설치한다. 모아놓으면 안 된다. 모아놓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피난용 승강기. 요번에 새로 들어갔어요. 금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피난용 승강기. 고층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갖다가 피난용 승강기 설치하라. 이 피난용 승강기 처음 도입된 겁니다. 이것이 2019년도에 처음 도입됐어요. 그러면 몇 층 이상 할 때 하느냐? 아직 안 나왔죠? 요거 이제 2019년 2월이나 3월 되어야 2월이나 3월 돼야 뭐로 나온다? 시행령이 내려와요. 이거 법에만 일단 넣는 겁니다. 시행령에 의해서 그때 알게 돼요. 2019년 2월이나 3월 이제 그때 강의할 때 알려드릴 거예요. 아직은 몰라요. 법만 해놨지 자세한 아직 안 내려왔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피난용 승강이 새로 도입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시험 보러 갈 때쯤 다 알게 되겠죠. 2월 3월 내려올 테니까 뭐 몇 미터 이상이라든가 뭐 어떻게 한다는 건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3쪽까지 해서 우리가 승강기까지 했습니다. 쉬셨다가 우리는 6강에서는 24쪽 헬리포트 등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고생했습니다. 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